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믿기 어려운 실화입니다. 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거절한 한국 여성 과학자의 이야기죠. 그 거절이 결국 우리나라를 세계 생명자원 강국으로 만들었다는 놀라운 사실을 아시나요? 중국이 온갖 방법으로 우리를 조롱하고 견제했지만 결국 한국은 전 세계를 놀라게 했습니다. 도대체 이 과학자는 어떻게 한국을 전 세계에 알린 것일까요? 전 세계를 놀라게 한 감동적인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 데 있어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대학교 농생명과학대학에서 식물유전학을 연구하는 강민서입니다. 2024년 가을, 제 인생에서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이 있었어요. 보스턴에서 열린 국제생명자원 학회에서 일어난 일이었죠. 그날 아침 학회장에 들어서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중국에서 온 류칭화 교수가 기조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베이징 대학교의 저명한 교수로 중국 생명자원 연구의 권위자라고 불리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의 발표 내용이 점점 이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명자원 연구는 땅이 넓고 자원이 풍부한 나라에서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라고 류칭화 교수가 말했어요. 그러면서 한국을 겨냥한 듯한 말을 계속했죠. 작은 반도 국가들이 생명자원을 논한다는 것 자체가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중국은 56개 민족과 960만 제곱킬로미터의 광활한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생물 다양성은 다른 어떤 나라도 따라올 수 없어요. 그 순간 제 옆에 앉아있던 미국 교수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국 교수님, 기분 나쁘시겠네요. 정확히 그 말이 제 마음을 건드렸어요. 기분이 나빴다기보다는 화가 났습니다. 과학학회에서 이런 식으로 특정 국가를 폄하하다니요. 류칭화 교수는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특히 한반도 같은 작은 지역에서는 생명자원이라고 해봐야 뻔한 것들 뿐이죠. 중국의 한 개 성보다도 작은 곳에서 무슨 특별한 자원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때 제가 참을 수 없었어요.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나 손을 들었습니다. 사회자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네, 질문이 있으신가요? 저는 천천히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질문이 아니라 정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학회장이 조용해졌어요. 300여 명의 세계 각국 연구자들이 모두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류칭화 교수님, 존경하는 선생님의 말씀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생명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 그 증거를 보여드리겠어요. 류칭화 교수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래요? 그럼 한번 들어보죠. 한국에 무슨 특별한 자원이 있다는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 비웃음이 섞여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미 각오를 다졌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5년간 준비해온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죠. 한국의 야생콩입니다. 제가 짧게 대답했어요. 그러자 학회장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류칭화 교수도 코웃음을 쳤죠. 콩이라고요? 콩도 원래 중국에서 나온 건데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신이 섰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지난 5년간의 연구 과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할머니의 된장독에서 시작된 발견, 밤새도록 실험실에서 보낸 시간들, 그리고 무엇보다 7조 원이라는 거액을 거절했던 그 순간까지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오늘 이후로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학회장의 시선이 모두 제게 집중되자 저는 5년 전의 그 놀라운 순간을 떠올렸습니다. 2019년 봄이었어요. 제가 한국 야생콩 연구에 몰두하고 있을 때 갑자기 미국에서 온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죠. 전화를 건 사람은 제네시스 바이오테크놀로지의 부사장이었습니다. 미국에서 손꼽히는 바이오 기업 중 하나였어요. 강 교수님, 저희가 교수님의 연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일주일 후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제네시스 바이오의 아시아 담당 임원 3명이 왔어요. 그들은 정중하지만 단호한 태도로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연구하시는 한국 야생콩의 유전자 정보를 저희에게 양도해 주시면 70억 달러를 드리겠습니다. 70억 달러. 한국 돈으로 약 7조 원이었어요. 그 순간 제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평생 벌어도 만질 수 없는 돈이었죠. 하지만 동시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거액을 제시하는 걸까요? 저희 연구진이 교수님의 논문을 분석해봤습니다. 한국 야생콩에서 발견된 특수 단백질은 정말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들이 설명을 계속했습니다. 이 단백질을 이용하면 기존 항암 치료제보다 10배 이상 효과적인 신약을 만들 수 있습니다.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연구하고 있는 것이 단순한 콩이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인류의 질병 치료에 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보물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보물을 외국 기업에 넘겨주라고 하니까요. 시간을 좀 달라고 제가 말했어요. 그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수는 없어요. 다른 경쟁사들도 이 정보에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7조 원이면 제 가족은 물론이고 연구실 학생들까지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예요. 더 좋은 연구 환경도 만들 수 있고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제가 전화를 건 사람은 서울대 이석하 교수님이었어요. 한국 야생콩 연구의 선구자이시죠. 교수님, 제가 지금 큰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제가 상황을 설명하자 이석하 교수님은 한참 침묵하셨어요. 민서야, 그 돈이 왜 그렇게 큰지 알겠니? 교수님의 목소리가 진지했어요. 한국 야생콩은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고유 품종이야. 5천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키워온 소중한 자산이지. 그걸 외국에 넘겨주면 결국 우리가 그들에게 특허료를 내야 할 수도 있어. 그 말씀을 듣고 제 결심이 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제네시스 바이오에 전화를 걸었어요. 죄송하지만 거절하겠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놀라는 기색이 역력했어요. 정말 신중하게 생각해 보셨나요? 70억 달러는 쉽게 거절할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네, 충분히 생각해 봤습니다. 한국의 생물 자원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걸 지키는 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7조 원을 거절한 게 맞는 선택이었을까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후련했어요. 조상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유산을 지켜냈다는 생각이 들었죠. 보스턴 학회장에서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주자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류칭화 교수의 표정도 심각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의심스럽다는 눈빛이었죠. 그래서 그 콩이 정말 그렇게 특별하다는 겁니까?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한국 야생콩은 일반적인 콩과 완전히 다른 유전자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야생콩에서만 발견되는 특수 단백질 K-프로틴은 기존에 알려진 어떤 식물, 단백질과도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단백질의 항암 효과는 기존 치료제보다 3배 이상 높습니다. 더 놀라운 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에요. 일반 콩의 이소플라본 함량이 100g당 100mg인 반면 한국 야생콩은 100g당 340mg입니다. 항염 효과도 5배 이상 뛰어나고요. 한 미국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수님, 이 야생콩은 정말 한국에서만 자라는 건가요? 좋은 질문이었어요. 바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죠. 네, 맞습니다. 한국 야생콩은 우리나라의 독특한 기후와 토양 조건에서만 자랄 수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의 사계절 기후와 화강암 토양이 만들어낸 독특한 환경이 필요해요. 류칭화 교수가 끼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콩의 원산지는 중국 아닙니까? 당연히 중국에도 비슷한 야생콩이 있을 겁니다. 저는 이미 이런 반박을 예상하고 있었어요. 교수님 말씀이 맞습니다.
콩의 원산지는 동아시아 전체예요. 하지만 제가 말하는 건 특정 유전자 변이를 가진 야생콩입니다. 지난 3년간 중국, 일본, 러시아의 야생콩 샘플을 수집해서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화면에 나타난 유전자 개통도를 보며 설명했습니다. 한국 야생콩의 K-프로틴은 약 5천년 전에 일어난 독특한 유전자 변이의 결과입니다. 이 변이는 한반도 지역에서만 발견되는 특별한 현상이에요. 그때 독일에서 온 한 연구자가 질문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연구 결과를 어떻게 검증할 수 있나요?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이미 검증이 끝났습니다. 지난해 네이처 저널에 게재된 제 논문을 보시면 됩니다. 학회장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네이처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과학 저널 중 하나죠. 거기에 실린다는 건 연구의 신뢰성이 완전히 검증되었다는 뜻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죠. 이 연구의 시작점은 제 할머니의 된장독이었어요. 전남 순천에 계신 제 할머니는 70년 넘게 전통 방식으로 된장을 담그셨어요. 그 된장독에서 자란 야생콩이 바로 제 연구의 출발점이었죠. 할머니는 매년 같은 자리에서 자라는 작은 콩들을 보며 이 콩들은 다른 콩과 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그냥 할머니의 착각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 작은 발견이 결국 세계를 바꿀 연구로 이어졌습니다. 제가 처음 할머니 댁을 찾아간 건 2018년 여름이었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는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게 떠올랐습니다. 서울에서 순천까지 KTX를 타고 내려간 후 시골 버스를 갈아타고 할머니 댁에 도착했어요. 70년 된 한옥이었는데 뒤뜰에 크고 작은 항아리들이 줄지어 있었죠. 할머니, 안녕하세요. 제가 큰 소리로 인사했어요. 할머니는 그때 65세이셨는데도 정정하셨어요. 어머, 민서 왔구나. 서울서 온다고 했제. 할머니의 순천 사투리가 정겹게 들렸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뒤뜰로 데려가셨어요. 이것 봐라. 요 콩들 말이여. 할머니가 된장동 옆에 자라고 있는 작은 콩식물들을 가리키셨어요. 매년 여기서 콩들이 자라는디 다른 콩들과 달라. 잎사귀도 다르고 열매도 다르고. 처음엔 정말 그냥 평범한 콩으로 보였어요. 하지만 할머니 말씀을 들어보니 확실히 뭔가 달랐습니다. 잎의 모양이 일반 콩보다 더 두툼했고 줄기도 더 단단해 보였어요. 할머니, 이 콩들로 뭘 하세요? 제가 물어봤어요.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매주 쓸 때 조금씩 섞어 넣어. 그러면 된장 맛이 달라져. 더 구수하고 몸에도 좋고. 그 순간 제 연구자 본능이 작동했어요. 할머니께 양해를 구하고 콩 몇 알을 가져왔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그 콩들을 들여다봤어요. 정말 뭔가 특별한 게 있을까요? 실험실에서 첫 번째 분석을 했을 때의 충격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일반 콩과 완전히 다른 유전자 패턴이 나타났거든요. 더 정밀한 분석을 위해 샘플을 늘려야 했어요. 다시 할머니 댁을 찾아갔습니다. 할머니, 이 콩들 좀 더 가져가도 될까요? 연구를 해보려고요. 할머니는 흔쾌히 허락하셨어요. 아이고, 우리 민서가 공부하는 거라면 얼마든지 가져가. 그런데 할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제게 큰 힌트가 되었어요. 이 콩들은 우리 집에서만 나. 다른 데서는 못 봤어. 우리 어머니 때부터, 그 전 할머니 때부터 계속 여기서만 자랐다니까. 3대에 걸쳐 같은 자리에서 자란 콩이라는 뜻이었어요. 그 말은 이 콩들이 특정 환경에 완전히 적응했다는 의미였죠. 할머니 댁의 토양을 분석해보니 정말 특별했어요. 일반 밭과 달리 된장독에서 흘러나온 미생물들이 토양에 정착해서 독특한 생태계를 만들어냈더라고요. 할머니, 이 된장독들은 언제부터 여기 있었어요? 우리 시아버지가 만든 거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70년은 넘었을 거요. 그전엔 더 큰 독들이 있었는디 한국 전쟁 때 깨졌다고 하더라고.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 콩들은 단순히 야생에서 자란 게 아니라
오랜 세월 동안 된장독 주변의 특별한 환경에서 자연스럽게 변이를 일으킨 거였어요. 전통 발효 문화와 자연이 만들어낸 기적 같은 결과물이었죠. 할머니, 정말 대단한 발견을 하셨어요. 제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갸웃하시며 웃으셨어요. 뭐가 대단하다고 그러니? 그냥 옛날부터 하던 대로 한 것뿐인디.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할머니의 그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 과학적 발견으로 이어질지를요. 할머니 댁에서 가져온 콩들로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한 지 2년이 지났어요. 2020년 겨울,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K프로틴의 완전한 구조를 밝혀낸 거였죠. 그날 밤 실험실에서 마지막 분석 결과를 확인하는 순간을 잊을 수 없어요.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단백질 구조를 보며 저는 말 그대로 소름이 돋았습니다. K프로틴은 기존에 알려진 어떤 식물 단백질과도 다른 독특한 3차원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부분이 기존 항암제보다 훨씬 정교하게 설계되어 있었죠. 마치 자연이 수천 년에 걸쳐 완벽한 항암제를 만들어낸 것 같았어요. 다음 단계는 이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워낙 놀라운 결과라서 학계에서 쉽게 믿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첫 번째로 투고한 곳은 사이언스 저널이었는데 거절당했어요. 심사위원들의 의견은 결과가 너무 좋아서 오히려 의심스럽다는 것이었죠. 두 번째로 투고한 곳도 마찬가지였어요. 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그때 지도 교수님이 조언해 주셨어요. 민서야, 네이처에 한번 투고해보는 게 어떨까? 어차피 거절당할 거라면 가장 좋은 저널에 도전해보자. 사실 네이처는 저 같은 신진 연구자에게는 꿈 같은 저널이었어요. 하지만 시도해볼 만했습니다. 네이처 투고 과정은 정말 까다로웠어요. 논문 원고뿐만 아니라 모든 실험 데이터, 동영상, 사진까지 제출해야 했거든요. 3개월 동안 매일 밤새워 준비했습니다. 2021년 3월, 드디어 네이처에서 연락이 왔어요. 축하합니다. 논문이 게재 승인되었습니다. 그 순간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거든요. 더 놀라운 건 에디터의 추가 연락이었습니다. 이 연구는 커버 스토리로 선정되었습니다. 네이처 역사상 한국 단독 연구진의 논문이 커버를 장식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때 정말 눈물이 났어요. 논문이 발표된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발표 하루 만에 전 세계 언론에 보도되었어요. 한국의 작은 콩이 암 치료의 새 지평을 열다. 5,000년 된 자연의 선물. 한국 야생콩에서 찾은 희망 같은 헤드라인들이 쏟아졌죠. 가장 놀라운 건 해외 연구기관들의 반응이었어요. 논문 발표 3일 만에 하버드 의대, 스탠퍼드 대학, 옥스퍼드 대학 등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기관 17곳에서 공동연구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이메일함이 터질 정도였어요. MIT에서 온 제안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교수님의 연구는 정말 혁명적입니다. 저희와 함께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필요한 연구비는 모두 저희가 지원하겠습니다. 그들이 제시한 연구비만 해도 100억 원이 넘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감동받은 건 한국 내의 반응이었습니다. 순천 할머니께 안부 전화를 드렸을 때 할머니의 반응이 정말 귀여우셨어요. 민서야, 텔레비전에 나오더라고. 이웃들이 다 봤다고 하네. 할머니는 여전히 콩이 그렇게 대단한 건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 덕분에 우리나라가 유명해졌어요. 제가 말씀드리자 할머니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했다고. 그냥 콩 몇 개 준 것뿐인데. 그 소박한 말씀이 제 마음을 뭉클하게 했어요. 네이처 논문이 나간 후 제 연구실에는 매일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국내외 연구자들뿐만 아니라 제약회사 관계자들까지요. 모두들 K프로틴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어요. 하지만 모든 반응이 좋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특히 중국과 일본의 일부 연구자들은
제 연구 결과에 의문을 제기했어요. 정말 한국에서만 나는 콩인지 의심스럽다. 더 정밀한 검증이 필요하다는 식의 반응들이었죠. 그럴 때마다 저는 더 확실한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3년에 걸친 동아시아 야생콩 비교 연구 데이터, 유전자 계통 분석 결과,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 댁 토양의 특수성을 보여주는 미생물 분석 결과까지요. 진실은 숨길 수 없었어요. 한국 야생콩의 K프로틴은 정말로 세계에서 유일한 물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전 세계에 알려지면서 제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네이처 논문 발표 후 6개월이 지났을 때였어요. 갑자기 중국에서 이상한 소식들이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베이징 대학교 류칭화 교수가 주도하는 연구팀에서 한국 야생콩의 중국 기원설을 주장하며 반박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처음엔 그냥 학술적 토론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과학계에서는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하며 토론하는 게 당연하니까요. 하지만 점점 상황이 이상해졌어요. 중국 과학원에서 갑자기 동아시아 야생콩 기원 연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무려 1,000억 원의 연구비를 투입해서 5년간 진행한다는 대규모 프로젝트였어요. 그들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한국 야생콩이 실제로는 중국에서 기원했다는 걸 증명하겠다는 거였죠. 더 놀라운 건 그들의 스카우트 제안이었어요. 어느 날 제 연구실로 중국 과학원 관계자가 찾아왔습니다. 강 교수님, 베이징에서 연구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최고의 연구 환경과 함께 연봉도 현재의 10배로 드리겠습니다. 10배라는 건 정말 엄청난 금액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단번에 거절했습니다. 감사하지만 한국에서 계속 연구하겠습니다. 그러자 그 관계자는 아쉬운 표정을 지으며 말했어요. 그렇다면 적어도 공동연구는 어떠신가요? 교수님의 연구 데이터를 공유해 주시면 좋은 조건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이들의 진짜 목적은 제 연구 데이터를 손에 넣는 것이었구나. 특히 K프로틴의 정확한 구조와 합성 방법을 알고 싶어 하는 게 분명했어요. 죄송하지만 그것도 어렵겠습니다. 제가 정중하게 거절하자 그 관계자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교수님, 혹시 중국을 너무 가볍게 보고 계신 건 아닌가요? 우리는 56개 민족과 14억 인구를 가진 큰 나라입니다. 그 말에서 위협적인 뉘앙스를 느꼈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라 크기와 연구의 진실성은 별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후로 정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제가 국제학회에서 발표할 때마다 중국 연구자들이 나타나서 집요하게 질문 공세를 펼쳤습니다. 가장 황당했던 건 제 연구실 학생들에게까지 접근했다는 사실이었어요. 박사과정 학생 김현우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말했어요. 교수님,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중국에서 온 사람이 저에게 접근해서 연구 자료를 넘겨주면 유학 기회를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학생들까지 노리다니 정말 도가 지나쳤어요. 현우야, 절대 그런 제안에 넘어가면 안 된다. 우리 연구는 우리가 지켜야 해. 하지만 압박은 계속되었어요. 류칭화 교수는 중국 언론을 통해 계속해서 제 연구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한국의 그 연구자는 샘플링 과정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진정한 과학자라면 모든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식으로요. 심지어 국제학술지에도 압력을 넣기 시작했어요. 네이처 에디터가 저에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강 교수님, 중국 연구자들로부터 교수님 논문에 대한 재검토 요청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혹시 추가 데이터를 제공할 수 있나요? 그때 정말 화가 났어요. 과학적 사실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다니요.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응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모든 데이터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내드리겠어요. 3개월에 걸쳐 모든 실험 과정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추가 검증 실험까지 진행했습니다. 결과는 동일했어요. 한국 야생콩의 K프로틴은
여전히 세계에서 유일한 물질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더 확신을 갖게 되었어요. 진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아무리 큰 나라에서 압력을 가해도 과학적 사실은 그대로였습니다. 중국의 압박이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기로 결심했어요. K프로틴의 실제 치료 효과를 임상시험으로 증명하는 거였죠. 2022년 봄, 서울대 병원과 함께 K프로틴 임상시험을 시작했습니다. 말기 암 환자 30명을 대상으로 한 소규모 시험이었어요. 사실 처음엔 많은 의료진들이 회의적이었습니다. 강 교수님, 콩에서 추출한 단백질로 정말 항암 효과를 볼 수 있을까요? 담당 의사 선생님도 의심스러워 하셨어요. 하지만 저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실험실에서 본 결과들이 너무 명확했거든요. 임상시험 첫 번째 환자는 김영수 할아버지였어요. 폐암 사기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신 분이었죠. 가족들도 마지막 희망을 걸고 시험에 참여하셨어요. 할아버지, 이 치료법은 아직 실험 단계입니다. 효과를 장담할 수는 없어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할아버지는 웃으시며 대답하셨습니다. 괜찮습니다. 어차피 갈 길이 뻔한데 마지막에 한국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된다면 기쁘죠. 그 말씀을 들으며 제 가슴이 뭉클했어요. 동시에 어깨에 큰 책임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분들의 마지막 희망을 저버릴 수는 없다고 생각했어요. K프로틴 투여 시작 후 2주가 지났을 때였어요. 김영수 할아버지의 검사 결과에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종양 크기가 15% 감소한 거예요. 의료진들도 놀랐습니다. 이건 정말 신기한 일이네요. 주치의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기존 항암 치료로는 이 정도 진행된 암에서 이런 반응을 보기 어려운데요. 더 놀라운 건 부작용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어요. 일반적인 항암 치료를 받으면 탈모, 구토, 극심한 피로감 등이 나타나는데 K프로틴은 그런 부작용이 전혀 없었습니다. 한 달 후 김영수 할아버지의 종양은 40% 이상 줄어들었어요. 할아버지는 식욕도 돌아오고 걸음걸이도 훨씬 가벼워지셨습니다. 교수님, 정말 고맙습니다. 손자 결혼식까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건 마이클 존슨이라는 미국인 환자의 사례였어요.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치던 65세 교사였는데 간암 말기 진단을 받았어요. 미국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한국에 머물 수밖에 없었죠. 마이클의 가족들이 미국에서 화상통화로 참여한 상담이 기억나요. 한국 의료진을 믿고 치료받겠습니다. 한국은 제 제2의 고향이에요. K프로틴 치료 시작 후 마이클의 회복 속도는 정말 놀라웠습니다. 3개월 만에 간 기능이 정상 수치로 돌아왔고 6개월 후에는 완전관의 판정을 받았어요. 의학적으로 기적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결과였습니다. 완치 판정을 받은 날 마이클이 제게 한 말을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강 교수님, 한국의 작은 콩이 제 생명을 구해줬습니다. 이제 저는 한국을 제2의 조국으로 생각해요. 미국으로 돌아가서 한국 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임상시험 결과는 정말 놀라웠어요. 30명 중 23명에서 현저한 호전을 보였고 그중 7명은 완전 관해에 도달했습니다. 기존 항암제로는 상상할 수 없는 결과였어요. 이 결과가 발표되자 전 세계 의학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CNN, BBC, NHK 등 주요 외신들이 앞다투어 보도했어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의미 있었던 건 마이클의 미국 현지 언론 인터뷰였어요. 한국은 작은 나라지만 큰 마음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들의 과학기술과 따뜻한 마음이 저를 살렸어요. 그 인터뷰를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제가 연구한 건 단순한 의학기술이 아니라 한국에 대한 세계의 인식을 바꾸는 계기가 되고 있었어요. 보스턴 학회장에서 제 이야기를 마쳤을 때 300명의 청중들이 모두 일어서서 박수를 쳤습니다. 5분간 이어진 기립박수였어요.
류칭화 교수조차 박수를 치고 있었습니다. 학회가 끝난 후 류칭화 교수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강 교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나라의 크기가 과학의 가치를 결정하는 건 아니군요. 그리고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교수님.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것도 과학 발전에 도움이 되니까요. 저도 웃으며 화해의 손을 내밀었어요.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지금 K프로틴은 미국 FDA 승인을 받아 전 세계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한국은 명실상부한 생명자원 강국이 되었고 바이오 의약품 수출에서 세계 3위를 차지했어요. 더 놀라운 건 이 모든 성과의 시작점이었던 순천 할머니 댁에 변화였습니다. 이제 그곳은 K프로틴 발견지로 지정되어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오고 있어요. 얼마 전 할머니를 뵈러 갔을 때의 일이 정말 웃겼어요. 할머니 댁 앞에 관광버스가 서 있더라고요. 할머니, 불편하시죠? 제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이고, 뭘. 사람들이 와서 구경하고 가니까 좋지 뭐. 그런디 민서야, 요 콩들이 그렇게 대단한 거였어? 나는 아직도 잘 모르겠다. 그 말씀을 들으며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가장 위대한 발견들은 일상 속 평범한 곳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지난달에는 정말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에 제 이름이 올랐다는 거였어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니지만 한국 과학자로서는 큰 영광이었습니다. 마이클 존슨도 완전히 회복해서 미국과 한국을 오가며 K프로틴의 우수성을 알리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는 이제 한국 의학의 전도사라고 불린답니다. 강 교수님 덕분에 저는 두 번째 인생을 살고 있어요. 한국과 미국 두 나라를 사랑하는 진정한 글로벌 시티즌이 되었습니다. 마이클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중국과의 관계도 많이 개선되었습니다. 류칭화 교수는 이제 제 연구의 가장 적극적인 지지자가 되었어요. 동아시아 각국이 경쟁하기보다는 협력해야 한다며 공동 연구를 제안하기도 했죠. 최근에는 K프로틴을 이용한 새로운 치료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어요. 간암뿐만 아니라 폐암, 위암, 유방암에도 효과가 있다는 게 밝혀졌거든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여전히 순천 할머니의 그 평범한 된장독입니다. 그곳에서 시작된 작은 발견이 전 세계 수많은 환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가 있어요. 작은 나라, 작은 콩이지만 그 안에 담긴 우리 조상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힘이 만나 세상을 바꿨습니다. 보스턴 학회에서 했던 제 마지막 말이 지금도 가슴에 남아있어요. 지금도 전 세계 어딘가에서 K프로틴으로 치료받고 있는 환자들을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기적의 시작이 순천의 작은 된장독이었다는 사실이 여전히 신기해요. 앞으로도 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한국의 전통 속에 숨겨진 또 다른 보물들을 찾아내서 전 세계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에 기여하고 싶어요. 작은 콩이 만든 큰 기적처럼 우리가 모르는 놀라운 발견들이 아직 우리 주변에 숨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나 경험을 댓글에 남겨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